자, 우리 이탈리아 악재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LI투자증권의 박혜성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57포인트 정도, 네. 지금 사실상 이제 3% 정도 급락을 하면서 1900선이 뭐 무참하게 깨졌는데, 뭐 이탈리아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주가 만만찮게 지금, 어떤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인데, 네. 이탈리아 악재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좀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탈리아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 금융권에 대한 신용경색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주 투자에 대한 그 센티멘트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인 7%를 넘었다고 하는데 네. 왜 7%가 마지노선인지 궁금하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7% 넘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되자마자 이제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ECB가 이탈리아 국채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그 의사를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7%의 의미는 과거에 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국채금리 7%가 넘었을 때 그리스는 17일, 아일랜드는 22일, 그 포르투갈은 91일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 국채금리 17%가 넘어가면서 위험 신호로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이탈리아 국채가 뭐 상징적인 마지노선 7% 넘었다라는 것을 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은 맥락에서 좀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탈리아는 좀 체력이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요. 좀 다른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이유는 지금 그 글로벌 채권 만기 규모가 지금 달라졌어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채권 만기 금액이 2011년에 이제 9월에 제일 많았거든요. 제일 많았는데 지금 11월 초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그 12월 만기 금액이 9월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제 미국이 6월 이후에 연방 부채 상한선 협상을 놔두고 그 단기채 중심의 차환 발행을 많이 실시하면서 미국의 11월 만기 금액과 12월 만기 금액 총 합쳐서 약 3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오늘 밤부터 이 부분에 대한 그 채권 차환 발행을 시작을 합니다. 즉 이유는 그 미국이 채권 발행 금액이 많은데 저금리에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 달러가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네. 선호도가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위기가 증폭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그 해결이 되자마자 바로 이탈리아 문제를 흔든 건 그러한 배경이 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얼마 전에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금 전망은 좀 차별적으로 그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악재, 우리 시장이 뭐 똑같이 지금 뭐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떤 우리 시장의 차별화, 이런 게 좀 아직은 유연한 건지, 당분간 좀 이렇게 출렁출렁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시장 흐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변동성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채권 발행이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계속 발행 그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밤부터 그 단기채 50억 유로의 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러한 채권 발행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 흐름 구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1850에서 1870 구간에서의 그 하단 지지력이 테스트 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의 최근 그 경제지표 데이터들 보면 고용이나 소비, 뭐 기업 대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연말 소비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저희 쪽에서는 긴축 완화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세제 정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중소기업들의 그 숨통을 좀 트여줬고요. 또 인민은행이 이제 1년 만기 중앙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최근에 그 중앙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 9월에 보면은 1년 만기 그 중앙어음 발행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때 긴축 정책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긴축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직접적인 긴축 정책인 이제 지준율 인하 같은 거는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1850에서 1870 구간의 그 지지력 테스트 후에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I투자증권의 박혜성 연구원이었습니다.